저희가 직접 성우분들께 지도를 받아서 이 소설에 나오는 배역을 좀 연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자니까 제가 백강역을 하고 그거는 성우님들이 판단하시는 거고. 들어보시고 근데 사실 양재원이랑 MBTI 똑같고 내가 백강역이랑 MBTI 똑같거든요. 오디션 볼까요? 세 분이 오디션? 파악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미 저희 들으면서 캐릭터들을 보고 본인이 정해주는 대로 저희가 한번 현장에서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복부. 비장이 물론 중요한 장기지. 하지만 찌르고 들어간 방향을 보면 기껏해야 껍질이나 다쳤을 거야. 근데 혈압은 개판에 의식도 없지. 그런데도 별거 아닌 배상처나 후벼파고 있으니 이제 뭐가 원인인지 감이 좀 잡히시나? 두 돌팔이 선생님들? 심낭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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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진료 잘 보시고요. 연기는 좀 더 거기서 진솔한 감정이 나와야죠. 거기서 작가님 조금만 더. 안 되네. 죄송합니다. 참. 아니 진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닥터 네, 오늘은 저희가 되게 특별한 게스트분들을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전진아 성우님, 부자영 성우님, 그리고 홍범기 성우님이 오셨습니다. 야. 닥터 프렌즈에 이렇게 얼굴을 들이밀게 될 줄은. 저희가 참 세상에. 영광이죠. 예. 근데 이 영광입니다. 누추한 곳에 왜 이 세 분이 오셨을까요? 오디오북계 넷플릭스라고 하죠. 스토리텔. 거기서 또 중증외상센터가 상위권에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좋으시겠어요. 이거 뭐 제가 잘 썼다기보다는 선생님들께서 잘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세 분을 모셨는데 이미 아시는 분들은 성함만 듣고도 알 것 같은데 이제 혹시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전 성우 홍범기라고 합니다. 아따맘마라는 애니메이션에서 동동이 안녕하세요. 아따맘마 동동입니다. 와! 게임 이런 데서는 사실 괴물 목소리를 주로 합니다. 와우에서 굴단 굴단을. 굴단. 네. 사실 굵직한 캐릭터죠. 그러니까요. 네. 닥터 프렌즈 구독과 좋아요 눌러. 그리고 그 다음은 또 구자영 성우님이 한번 자기소개 좀. 지금은 오히려 이제 텔러리스트 활동으로 책 낭독을 주로 하고 있고, 예. 근데 어찌됐든 이제 제가 성우 활동을 거의 이제 한 30년 가까이 했으니까 예. 대표작은 기억하고 있지만 예. 나무 위키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 이런 것도 했었고 이런 것도 있었구나. 근데 거기서 이제 보통 대표적인 건 어린이 프로그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린이 프로그램. 네, 사실 나중에는 SNL 쪽에서도 나오긴 했었는데 여의도 텔레토비라고 나왔지만 원래 사실 이제 텔레토비였었죠. 예. 텔레토비에서 네. 혹시 어떤 친구들 안녕. 나레이션. 네, 거기서 이제 내레이션을 했었고 이 얘기는 여기서 제가 거의 처음 밝히는 것 같은데 오. 주제곡도 제가 불렀습니다. 호라로리 뚜비 나나 이 귀한 광경을 지금 여기서 라이브로 지금 또 어떻게 이어서 뽀로로 마을에 눈이 왔어요. 라고 하는 와, 이제 이거 거기서도 너무 이제 익숙한데? 또 해설을 하게 됐고 예. 그래도 캐릭터는 하나 하셔야죠. 그래서 수리수리 통통통 수리수리 통통통 변해라 하는 통통이를 했습니다. 통통이. 그래서 이제 저는 대표작이라고 하면 그래도 이제 어찌됐든 외화에서는 키아누 리브스를 한 게 이어져 왔었고 매트릭스의 뭐 네네. 네오라던가 네. 스피드에서도 또 키아누 리브스 이제 경찰 역할. 마지막으로 녹음했던 게 존 윅 3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제가 또 의사를 먼저 한번 해봤어요. 어디서 하셨죠? 몬스터에서 닥터 덴마. 근데 그거 다 봤는데? 그거 외에도 뭐 바람의 검심의 켄신이나 올림푸스 가디언의 하데스, 이누야샤의 미르. 올림푸스 가디언 하데스는 약간 덕후인데. 수련회 같은 데 가서 거기 연기를 좀 했었거든요. 네네. 뭘 역시 했더라? 욕심 있으시군요. 뭐였지?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디오니소스님. 그 다음에 이제 또 전진아 성우님이 오셨는데 네. 아까 사실 좀 촬영 전부터 좀 떨리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낯을 좀 많이 가려요. 아, 진짜요? 제가 지금 계속 카메라를 못 보고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괜찮아. 카메라가 당신을 보고 있어요. 사실 저도 저기 잘안 봐요. 그 혹시 남성 공감 랭크 쇼라고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16가지. 예, 한때 했던 예. 건데 네, 그거 맞아요. 이종구 선생님이랑 저랑 했던 예. 거고요. 어둠의 저 타임 비모도 하고 레드 슈즈에서 마녀하고 라이온 킹에서 그 하이에나 쉔지 하이에나? 하이에나 그 예 우두머리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좋아. 네. 되게 압박받았어. 네. 또 인상 깊은 캐릭터 중에 하나가 정글북의 벌써? 모글리를 모글리 키워줬던 엄마. 제가 극장판을 제일 처음 해본 아. 작품이었어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제작품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정말. 앞으로 좀 더 잘 쓰세요. 의학 용어도 좀 쓰지 말고. 이것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백강혁이라는 캐릭터는 누구보다 잘 아실 거고 네. 근데 지금은 이 상황이라는 것도 잘 아실 거고 아, 그렇죠. 그죠? 근데 또 하나 뭐냐면 드라마라는 게 사실 갈등이라는 게 꼭 치고받고 김치 싸대기만 있는 게 그건 아니라 여기서도 아주 작은 갈등이 있는 거고 또 하나 더 중요한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은 대상을 향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걸 보고 하니까 캐릭터는 당연히 있죠. 근데 그 캐릭터를 드러내는 사람은 성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데? 이런 방법이 좋죠. 이게 사실 좀 힘들긴 한데 좌측 상복부 비장의 물론 중요한 장기지. 하지만 찌르고 들어갈 방향을 보면 기껏해야 껍질이나 다쳤을 거야. 요 정도 뒤에 남아 있는 정도를 하면서 볼 수. 그러니까 대상을 갖고 말을 이렇게 뭐 던진다라기보다 실제로 이렇게 줘야죠. 네, 이렇게. 네, 그거 정도만. 한번 다시 해볼까요? 네. 재원이는 지금보다는 조금 자신감이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자신감이 아직은 네. 이 장면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누군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러면 혼나는 느낌보다는 스스로 깨닫는 느낌도 괜찮겠네요. 좋습니다. 정확한 배우야. 좋았습니다. 천자. 그만 웃으세요. 예. 지금 너무 행복해. 지금 응급실이야, 환자 아파. 빨리 상황 이 상황. 예. 천자 여기 초음파랑 스파이널 리드 좀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흉부외과 코이도 해주시고요. 저 선생님, 흉부외과 의사들이 지금 전원 수술실에 있어서 응급실에 오려면 최소 2시간은 걸린다고 합니다. 아니, 야 심장합점이라고 얘기했어? 그쪽은 심장 파열이라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물품 준비되었습니다. 선생님, 혈압이 떨어집니다. 창의적이란 얘기 많이 들었을 것 같아. 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려드는 아니 아까부터 자꾸 시비 거시는데 대체 누굽니까? 백강혁. 백강이요? 오늘부터 이 병원 중증 외상팀 교수야. 비켜봐. 그렇게 찌르면 환자 뒤져. 야, 비키라고! 이제 감 잡으신 것 같은데요? 너 왜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너무 못하네. 이거 안 봐서 그래. 이거 안 읽어봐서. 안 보셨어요? 알고 봤죠. 웹툰도 안 봤지? 웹툰 봤습니다. 자, 이제 또 코멘트 하자면 예. 좋은 연기를 위해서 확실히 이제 대상이 생겼고 방향이 생겼어요. 마찬가지로 그 부분들이 누군가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이 확실해졌는데 예.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감이 될 수 있냐라고 하는 건 범기성과 얘기한 것처럼 이 상황에 우리가 흔히 얘기한 대로 몰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몰입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내가 어찌됐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 상황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감정이나 태도가 있느냐, 그걸 반영하는 거죠. 그게 일단 기본으로 갖춰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내가 여기서 무슨 표현을 할까, 무슨 감정을 가지고 할까라고 하지 말고 어찌됐든 내가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실 이렇게 대사를 외우지도 않아요. 성우는 다 보고 하는데 볼 때 말에서 느껴질 것, 내가 말하면서도 느껴질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욕이면 개 XX야라고 하면 그냥 글자는 개 XX야라고 하지만 그걸 말로 딱 뱉는 순간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문장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심장합전이라고 말했어? 뭐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런 거 말들은 그냥 말하면서도 쭈구리가 되는 거고 그 말이 이렇게 되게 승질이 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 조금만 더 반영하시면 그냥 거의 완성. 두 선생님들 이렇게 세워놓고 저희가 되게 웃을지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재원은 사내가 어떻게 이토록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또는 자신이 펠로우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품을 정신도 없었다. 잠깐만요. 지금은 대상을 안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거야. 아까는 당사자끼리 상대를 보는 거면 어려워요. 나는 뒤에서 나로서는 이 훨씬 둘을 어려운데? 상황을 설명해 원래 주는 거야. 그렇습니다. 네네. 왜냐면 상황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요 두 상황을 마치 그럴듯하게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고 있었고 얘는 이렇게 하고 있었어. 전반적으로 기네요. 네. 아주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길어.
양재원의 호통에 인턴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꾸했다. 난 안 되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거는 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1인칭, 2인칭, 뭐 3인칭, 뭐 전지적, 객관적, 예. 뭐 전지적 시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전지적 시점이라 하더라도 그걸 보는 주체는 있거든요. 인격이 1인칭에서의 나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게 무형은 아니고 카메라가 객관적으로 찍은 것도 아니고 그런 서술 문장에조차도 어떤 생각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으로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 이 상대 배우 성우가 아니라 듣는 사람. 사람에게. 녹음 얼른 들어가 볼까요? 아, 배우고 싶다. 보호자분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일단 레지던트가 손을 허이허이 저었다. 별 대수롭지도 않다는 얼굴이었다. 응급실에서 일하다 보면 별별 사람을 다 보기 마련 아니겠는가? 그 중에는 지금 저 사내처럼 제 갈 곳 못 찾고 아무데나 둘쑤시고 다니는 사람도 많았다. 아니지. CT부터 찍으면 안 되지. 에? 하지만 이렇게 훈수를 두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사내는 어느새 양재원 옆에 나란히 서서 환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시큐리티 부를까요? 보다 못한 재원이 성질을 냈다. 자타공의 외과 천사인 그가 이런 반응을 보일 정도니 지금 사내의 태도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알 수 있었다. 시큐리티는 내가 불러야 할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 멍청한 의사 둘이 환자 하나 골로 보내고 있으니까. 뭔 개? 사내는 급기야 욕을 해대려는 재원을 저만치 밀쳐준 채 환자의 윗도리를 쭉 찢어버렸다. 꽤 두꺼운 맨투맨 티셔츠였는데도 무슨 휴지처럼 쭉 찢어져 버렸다. 그러고 보니 와이셔츠 안에 감춰져 있는 사내의 팔뚝이 예사롭지 않았다. 흉악해 보이는 문신이 사납게 새겨져 있었다. 이거 설마 깡패였나? 재원은 선배들이 전설처럼 떠들어댄 썰 하나를 떠올렸다. 자기 당직 때 조폭이 칼에 찔려왔는데 그 사람 치료할 때 실패하면 죽인다더니 하는 협박을 받아가며 봉합한 적이 있었다고. 오늘 진짜 재수 온 붙었네. 한창 회진 준비하다가 굴려 내려온 것도 억울한데 그 환자가 하필 조폭이었다니. 재원이 막 얻어맞는 상상에 이르렀을 때쯤 사내가 그를 돌아보았다. 예상과는 달리 꽤 부드러운 표정이었다.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부드럽지 않았지만. 자, 두 돌팔이 선생님들, 돌팔이라뇨. 말씀이 너무... 조용히 하시고 여기 환자분 가슴이나 좀 봅시다. 뭔 가슴을 다친 건 밴데. 재원은 투덜거리며 환자의 가슴을 들여다보았다. 그러곤 눈이 휘둥그레졌다. 환자의 가슴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사내는 그 멍을 가리키면서 재차 말을 이었다. 좌측 상복부. 비장이 물론 중요한 장기지. 하지만 찌르고 들어간 방향을 보면 기껏해야 껍질이나 다쳤을 거야. 근데 혈압은 개판에 의식도 없지. 그런데도 별거 아닌 배 상처나 후벼파고 있으니 이제 뭐가 원인인지 감이 좀 잡히시나? 두 돌팔이 선생님들? 심당 앞전... 이야, 역시 펠로우가 조금 낫네. 그러면 뭘 해야 하지? 천자! 여기 초음파랑 스파이널 니들 준비해주세요. 흉부외과 콜비해주시고. 스파이널 니들. 좁고 깊은 곳에 사용하는 바늘이다. 재원은 사내가 어떻게 이토록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또는 자신이 펠로우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품을 정신도 없었다. 환자의 혈압이 잡히지 않는 게 저혈량성 쇼크가 아니라 심낭 압전에 의한 것이란 생각 때문에 공황에 사로잡혀 버렸으니까. 그리고 그 공황은 곧 배가 되어 돌아왔다. 선생님, 흉부외과 의사들이 지금 전원 수술실에 있어서 응급실에 오려면 최소 2시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인턴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아니, 심낭압전이라고 말했어! 그쪽은 심장 파열이라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양재원의 호통에 인턴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꾸했다. 심장 파열... 심낭 압전도 응급이긴 하지만 심장 파열은 그보다 더한 응급이었다. 재원으로서는 도저히 흉부외과 의사를 욕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셈이었다.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물품 준비되었습니다. 저 간호사예요. 때마침 간호사가 응급실 한쪽에 비치되어 있던 포터블 초음파 기기와 주사기를 들고 들어왔다. 재원은 그 초음파 기기가 켜지는 것을 보면서도 황망한 표정만 짓고 있을 따름이었다. 단 한 번도 직접 사용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선생님! 혈압이 떨어집니다! 안 좋은 일은 늘 겹쳐서 일어난다고 했던가.
레지던트가 삽관을 마치자마자 외쳤다. 그의 말대로 혈압이 잡히지 않고 있었다. 심낭 압전으로 인해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했다. 이런 젠장! 이렇게 된 이상 뭐라도 해야 했다. 누가 뭐래도 재원은 이 자리에서만큼은 제일 지위가 높은 의사인데다가 그나마 경험도 많았으니까. 그래서 재원은 울며 겨자 먹기로 주사기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환자의 심장을 향해 가져갔다. 그러자 사내가 비웃는 듯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되게 창의적이란 얘기 많이 들을 것 같아. 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려더네? 아니 아까부터 자꾸 시비 거시는데 대체 누굽니까? 너? 네. 사내는 마치 대단히 재미난 말이라도 들었다는 듯 씩 웃었다. 백강혁. 백강혁? 재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라 고개를 갸웃거렸다. 강혁은 그런 재원을 저만치 밀치면서 말을 이었다. 오늘부터 이 병원 중증 외상팀 교수야. 비켜봐. 그렇게 찌르면 환자 되죠? 아, 비키라고! 아, 정말 제가 아까 들어봤는데 제가 쓴 것보다 훨씬 더 현장감이 있고 되게 재밌거든요. 꼭 한번 들어봐 주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너무. 네.